어쩌라고 야호. 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스타벅스 압수수색 됐다며? 오늘 형님 뭐 스타벅스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어? 어제지, 어제. 어젠가? 오늘인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단행했어? 자, 저는 서버 압색 얘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 일종의 잘 보이기. 둘째, 일단 사건을 종결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압색할 것도 없어요, 사실상. 잘 보이기라는 게 뭐냐면은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겠죠. 그죠?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고, 뭐 압색했겠죠. 근데 희한하네. 신세계라 하면은 또 그러니까 자, 스벅 압색은 영장은 잘 나오는데 어떻게 선관위 직원의 문자와 이메일은 영장이 안 나오네. 그지? 희한하네. 근데 나는 뭐 나쁘지 않는데? 나는 나름 괜찮은데? 서버 압색은 형님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뭐 열받지. 그지? 선 넘었네. 이 새끼들 경찰. 그지? 뭐 어쩌고저쩌고 욕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형님들 F잖아.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F라는 거는 절대 형님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피해만 준다. 이걸 머릿속에 박아 넣으세요. 아시겠죠? 머릿속에 박아 넣으라. 자,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들 많아요. 형님들까지 덩달아 날뛸 필요가 없다 이야기.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스벅은 미국 기업이죠. 그죠? 미국 기업인 스타벅스를 압수수색을 했다.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압수수색한 데에서 뭐 고릴라 형님이 타격을 받냐? 타격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항상 하던 거야. 쫑구 주려고. 고릴라 형님이 신경도 안 써. 오히려 이게 민주당하고 이재명한테 불리할까? 용진이 형님한테 불리할까? 누구한테 불리할까? 이게 압수수색한 게. 그렇지. 대외적으로는 민주당하고 이재명에게 불리해.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민주당 전당대회 이 형님들아. 아직까지 이게 머릿속에 팍 안 박히냐? 그래.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스타벅스에 대해서 처벌할 기준이 없어요. 처벌 기준. 그럼 결국은 나중에 뭐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뭐 직권남용 정도? 이 정도로 끝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이 처벌할 근거도 없어, 따지고 보면. 제일 문제는 피해자가 없잖아, 피해자가. 왜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형님들? 피해자가 없어, 피해자가. 피해자가 있어야지. 아니 그러면은 좋아. 고발을 했어 누군가가. 그럼 고발인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피해자가 있어야 되잖아. 고발을 했어 누군가가. 고발인 조사를 했고 그 피의자 즉 가해자가 스타벅스야. 그래서 스타벅스 조사를 했어. 그지? 근데 문제는 피해자가 없다고. 고발한 사람도 있고, 그지? 고발한 사람은 있는데 피해를 입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전당대회용이라니까. 자, 형님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했죠.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없앴다. 제가 형님들 보고 뭐라 했죠? 이미 개정안이 준비돼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196개의 개정안이 이미 준비돼 있죠. 저 말이 맞잖아요.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196개의 법안을 손봐야 된다. 지들이 어떻게 알아? 196개의 법안을 손봐야 되는지. 지들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했으니까 196개의 법안을 손봐야 된다는 걸 알잖아. 이미 만들어 놨다니까? 얘네들은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그냥 거의 원복 수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국민의 어떤 피해, 사회적 비용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오로지 지금 전당대회에 몰빵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지. 뉴 이재명이 다 뒤지느냐? 청나라가 다 무너지는 좆대느냐? 친문이 좆대느냐? 뉴 이재명이 좆대느냐? 얘네들 지금 목숨 걸린 싸움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 몇 명쯤 죽어도 관심 없다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여기에 별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래, 별로 형님들 의미를 크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들도 알거든, 지금. 여론조사 개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형님들 한번 생각해봐봐. 자, 지금 얘네들 여론 박살나죠. 이제 총선 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총선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형님들. 1년 6개월 안에 이 모든 거를 자기네들이 수습할 수 있나? 연일 이걸로 떠들어야 될 건데.
이제는 낙인 찍힐 건데 이걸로. 그리고 부동산, 코스피 죽는다니까 얘네들. 그걸 지들이 알고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나중에 진짜 국민의힘이 진짜 한 150석 넘게 거의 200석 가깝게 돼버렸다. 얘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과반만 넘기고 160석만 잡아먹어도 그동안 민주당이 만들어놨던 거 전부 원인시 시킬 거예요. 대부분 법안 다 수정하고 법안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 사냥하겠죠. 그걸 민주당도 알고 있단 말이야.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이 여론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 민주당 크게 걱정하지 말았잖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지들이 지랄 발작하고 독재하니 뭐하니 해도 결국 민주당은 집구석에서 싸움 나서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집안 싸움으로 막. 결국 봐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제가 민주당 분당될 거라고 했죠. 그럼 봐보세요. 분당되나 안 돼. 이거는 형님들 간단한 문제예요. 이런 걸 너무 있잖아. 형님들 선동의 영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겠지, 그지? 하지만은 이성적인 영역에서는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 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고 보수가 다수당이 됐을 때 나중에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지들이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총선에서 지면은 이제 그 법을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돼. 근데 그 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얘네들에게 역풍으로 가면 맺혀서 그대로 얘네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좆되는 거야. 야, 이거 형님들 제가 2년 전 12.3 계엄 후에 했던 논평의 결과가 이제 나왔어. 야, 이걸 김웅이 해줄 줄 누가 알았겠노? 아니 사실 김웅도 사실 조금 왼쪽에 있는 애거든. 그런데 그런 약간 왼쪽에 있는 김웅이 이 정도로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 같으면은 얘는 그냥 빨갱이야. 아니 약간 왼쪽에 있는 김웅이 이 정도로 비판할 정도면은 김웅이 비판한 사람은 그냥 빨갱이라고. 2019년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 시절 수사지휘를 없애면 안 된다고 업소하는 나에게 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우리는 검찰과 협의를 끝냈다. 특수수사만 인정해주면 수사지휘 포기한다고 하던데 검찰총장도 패싱한 거래였다. 검찰총장도 무시하고 내부 검사들이 거래를 했다는 거야. 특수수사만 할 수 있으면 사법통제 포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즉 특수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도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그 악마적 거래를 한 인간이 지금 보완수사 존치를 외친다. 그게 표가 되니까. 하지만 출근 때 김어준 방송 듣던 인간이다. 모든 게 가짜인 인간이다. 정신 차려라 보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는 뭐 한동훈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동훈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검찰총장을 패싱한 거래요. 일단 2019년도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그거부터 우리가 하나씩 봐야겠죠. 2019년 7월 24일까지 문무일이가 했고, 그리고 그 이후 2019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패싱했댔죠, 그죠? 그러면 문무일이나 윤석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김웅이 이야기한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무일은 일단 제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제외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 특수수사만 할 수 있으면 사법 통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특수부 검사였네. 그죠? 특수수사만 할 수 있으면 사법 통제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특수부 검사네. 그러면은 물어보면 되지. 2019년 당시 특수부 검사 중에 한동훈이 있었나? 물어보면 되죠. 하나씩. 아이쿠야. 2017년 8월에서 2019년 7월까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의 주요 수사부서를 지휘했다. 2019년에서 2019년 7월, 2020년 1월까지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전국 특수 금융 공안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았다. 누가? 한동훈이. 그러니까 김웅과 그때 당시 소통 미래기획 형사 정책단장 시절에 특수수사만 할 수 있으면 사법통제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걸 알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힌트가 있잖아. 특수수사만 할 수 있으면 사법통제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특수부지, 그지? 자기가 특수부에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했겠지. 그런데 이 특수부에 2017년부터 제3차장 검사로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를
지휘한 사람, 그리고 2019년부터 특수금융공안수사를 총괄한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장, 얘를 찾으면 되겠네. 쉽지?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네.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뭐 이거는 파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딱 바로 나오는데. 2019년 검찰총장이 누구야? 문무일, 그지? 윤석열 대통령, 그지?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아니잖아. 맞잖아. 이 두 사람은 열애지. 왜? 해싱했으니까. 그래서 물었지. 그러면은 2019년 당시 특수부 검사 중에 한동훈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어. 왜? 아니 계속 언론에서 한동훈 하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 같이 열애시켜 주려고, 제외시키려고 물어봤는데 있었대. 특수부 출신 검사로 활동했고 2019년 당시 2017년 8월에서 2019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 검사로 재직.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 주요 수사 부서를 지휘했대. 왜? 차장검사. 그리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검사장으로 승진. 전국 특수 금융 공안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았다. 근데 이 사람을 김웅이는 출근 때 김어준 방송을 듣던 인간이고, 그때 그 악마적 거래를 한 인간이 지금 보완수사 존치를 외친.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멍청했다. 한동훈이 배신자였는데 한동훈을 가장 가까이 뒀다. 대충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명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멍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을 배신자, 검찰을 없애려고 했던 검찰의 공공의 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을 가장 가까이 측근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에 대해서 아마 자기 대통령 임기 중에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어쨌든 김웅의 이런 발언이 어느 정도 힘을 얻는 이유가 있어요. 자, 형님들, 서병수, 진종호, 서병수가 돌려차기 그 피해자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는데 너무나 맥락 없는 이야기, 그죠? 저는 서병수가 이거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라고, 진종호도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실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서병수가 진종호를 혹시 태권도 선수로 잘못 알고 한 이야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 서병수, 진종호 둘 다 의도적으로 한 이야기. 왜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지금 국힘 내부에서 총질하고 있는 한동훈 라인들이 대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어요. 특히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어요. 왜 그토록 장동혁을 공격하고 왜 그토록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탕을 쳤냐? 잘 좀 봐주세요. 국민의힘 안에서 분탕 열심히 쳤으니까 무죄 나오게 도와주세요. 지금 한동훈 라인 애들 한두 명 빼고 전부 다 지금 고소고발 당했을걸? 나는 그렇게 보는데. 민주당아, 우리 분탕 잘 쳤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줘. 경찰 수사 무혐의로 해줘.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아니, 민주당한테 호소하는 건데, 이재명하고 민주당에 호소하는 건데 그 판사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민주당하고 이재명에서 판사들한테 저거하고 비슷한 카르텔에 있는 판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안 그러면 경찰선에서 마무리 씹어버리든가. 경찰선에서 끝내겠지 뭐.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야, 김웅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진짜 지도 하다 안 되니까, 아니 이거는 해도 너무 하니까. 그런데 나 이거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왜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형님들에게. 자, 연예인 팬클럽을 하려니까 뭔가 좀 짜치고, 그지? 그러니까 적당히 뭐가 없으니까 정치권으로 들어온다. 정치인 팬클럽을 만들어서 노인네들이 싸돌아다닌다 했죠. 그런데 김영웅 같은 이런데 팬클럽 하려고 하면은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내야 돼.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근데 정치인 팬클럽은 어때? 큰 돈이 안 들어. 그러면 이 정치인 팬클럽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에 빠돌이 빠순이들이야. 걔네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왔다고 제가 형님들에게 이야기. 자, 김영웅 팬클럽에 가입하려고 하니 부담이 되고 짜치고, 그나마 뭐가 없나 싶어서 한 게 큰 돈 안 드는 정치인 팬클럽이야. 그래서 내가 팬덤화 돼 간다고 형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임영웅. 아이고! 임영웅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김영웅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계자 박았습니다. 임영웅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형님들 나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가릴 줄 알아요. 얼굴 나와도 돼. 응? 아니 형님들 진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정도는 안단 말이야. 그 정도는 내가 가리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니 이 양반들아 지금 얼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한 20만 톤급 지금 핵폭탄이 떨어질 뻔했는데 야 이란보다 내가 먼저 갈 뻔했어. 아이씨 큰일 날 뻔했어. 아우 아우 씨 섬찟하네. 아이씨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이저급 팬클럽에 끼지 못하는 즉 나고되고 도태된 어중땡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정치판에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선동에 휩쓸리지 마라. 정치는 미래를 보고 우리 자신들의 우리 나라를 보고 멀리 보고 하는 게 정치예요. 눈앞에 100원짜리 떨어졌다 죽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팬덤, 팬 문화를 빨리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된다. 자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그리고 산삼 구입해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윤석열이 얼었다 이 새끼들아.